안녕하세요. 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즘 많이 춥죠?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다큐 60년을 정말 처음부터 그 어색했던 그 말투부터 허물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지금까지 함께 해 오시고, 때로는 개구쟁이 같고, 때로는 또 점잖해 보이고, 때로는 현숙해도 보이고, 때로는 조강지처 같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쌈딱 같고, 때로는 폭행꾼 같기도 하고, 때로는 불도저 기계 같기도 하고, 때로는 홍길동 같기도 하고, 때로는 따뜻한 엄마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음, 무종한 이런 엄마, 여러 가지의 그 팔색조 이러저러한 저희 60년 인생 한 40대까지 왔네요. 여러분들 정말 지루하셨을 수도 있고 어떨 땐 듣기 싫으셨을 수도 있고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제 바람은 북한 현실이 그랬었구나. 참 내가 남한에서 태어나기를 잘했다. 남한에서 안 태어나고 나도 북한에서 태어났더라면 저런 운명을 면치 못했을 터인데 이렇게 자신들의 행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랬던 저희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제 생각에는 무의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뭐 책을 쓰면 혼자 쓰고 혼자서 뭐 남기려면 남길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표출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금수저, 흙수저라고 하지요. 인생을 놓고 볼 때 북한과 남한 하면은 남한은 금수저고 북한은 흙수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행복함을 느끼시고 어떤 힘든 일이 닥쳐오더라도 저를 보시면서 이겨나가시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한 40년 흘러왔네요. 저희 인생이. 제가 탈북을 41세인가 했어요. 제가 함께 있던 그 남자가 저희 아들을 많이 천대를 하는 걸 알았고 또 그게 고쳐질 희망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확신을 했어요. 이제 내가 애를 데리고 중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선을 딱 세웠을 거 아니에요. 중국을 뚫어야죠. 이제부터는 중국길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칭이 군대 내보내기 위해서 중국에 다니면서 경제적인 해결을 좀 합니다. 라지 선봉 다닐 때보다 아주 좀 이렇게 행동이 이제 통이 크게 됐죠. 밀수를 하게 된 거예요. 밀수. 이래서 중국을 좀 여러 번 다녔고 명식이 그 군대 갈 준비와 그 다음에 일단 내가 없는 이 사람이 그 생활이 이제 눈앞에 이제 그려졌고 그래 살았던 정을 봐서라도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해주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없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토대를 이제 마련해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애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중국에 가서도 세 번이라는 육성을 당하게 되고 그 과정에 적는 이야기들 마지막에 정말 아슬아슬했던 제 생각에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드라마틱한 장면들 이런 것들과 또 마지막에 한국행을 위해서 몽골의 사막을 헤매던 뭐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이제 쭉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오신 함께 오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가게 되는 랑이의 인생도 함께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필연과 숙명과 우연히 겹쳐졌던 저희 인생의 파란만장한 길 40대 이후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적인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앞으로 같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원래 이 두 번째 남자 만나기 전에 중국을 계획을 했다가 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남자한테 가서 그리고 한 3년 반, 4년 거의 있었어요. 그 사이에 항상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의 길을 좀 트기 위한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길을 하나 뚫었어요. 그 요양소에서 일을 할 때 그 남한 노래 카지타를 갖다 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동생뻘이 되죠. 얘가 두만강 연변에서 살았어요. 앞으로의 저희 스토리에는 얘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예요. 그 집이 그 두만강 뚝딱 아래에 있어요. 제 방 뚝딱 아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한테 이 두만강 길을 좀 열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타켓을 잡았어요. 이제 만나는 건 자주 만나는데 왜 얘도 또 보이브 스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조심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다 간격을 좁히고 하다가 이제 바늘 끝이 맞붙듯이 어느 순간에 통했어요. 언니 중국 가자고? 지금 라진 선봉 아니잖아? 근데 거기 다 중국 사람들이 그거 사가두나? 중국 갔으면 팔아보고 싶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 언니? 이렇게 되니까 빨라졌어요. 이제 둘이 통한 거 알았지? 근데 조심조심 접근하죠. 얘가 이제 확 이게 또 보이브 간첩일 때는 확 당겨놓고 또 내 속 다 빼가지고 보이브에다 찔러놓으면 또 그러면 이것도 함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조심 한마디씩 나는 그냥 가서 팔고 또 돌아와서 근데 요거는 군대들하고 아무래도 통해야 되겠으니까 니 좀 군대들 길 좀 열어줘. 간에 집안들이요 진짜 그 토대들도 좋고 열성 당문들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말이 먹힐까를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걔가 제일 좋은 조건으로 있었어요. 딱 그저 두만강 뚜아래고 간의 집에 계속 그 군인들이 들랑달랑 하여튼 이런 군부대 쏘고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군부대의 그 모든 내용은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 남편도 열성당원이고 말이 없고 조용하고 정말 순박한 정말 정직한 남자였는데 애 둘을 낳았거든요. 내가 애한테 가서 이제 길을 뚫렸을 거 아니에요. 언니 어떤 경우라도 언니 만약 잡혀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언니 날 불면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내 누구 통해서 갔다 하겠니 내 절로 넘어갔다고 하지. 걱정하지 말고 길만 인도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을 붙여줬어요. 날짜를 정했죠. 집에 달려와서 엄마 내 길 뚫어놨으니까 가자. 근데 그때 당시 엄마는 한 3년째 이제 엉덩이 주사 잘못 맞아서 이제 그 곰기 시작했던 게 한 3년 동안 이 엉덩이 뼈 사이에 고름이 들어가서 볼수염이 와가지고 계속 그 고름을 소금물로 계속 이렇게 닦아낼 때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허리 펴고 걸지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심장이 안 좋고 배도 안 좋고 해서 한 3년 동안 운동을 못하고 계속 이게 앓다 보니까 다리도 세 다리 걷지 겨우 히칭히칭 못 걸었었어요. 겨우 그저 허리를 이렇게 붙잡고 그저 겨우 한두 발짝 걸 때인데 정신만은 오랜만에 정신 상태로 계속 끝까지 사셨던 것 같아요. 육체는 이미 다 무너졌어요. 근데 정신만은 그 불사조 정신은 누구도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그 상황이 그렇지만 엄마한테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엄마가 길을 뚫고 났니? 언제 가자고 했으니까 엄마 떠나기요. 알았다. 그래서 그 약속한 날 저녁 7시까지 도착을 했나? 이게 첫 길이니까. 얘는 예대로 또 거기 그 소대장인가 분대장인가 이렇게 해서 약속 딱 해놓고 언니 어느 날 몇 시까지 오라 해서 정상 사람이 걸음을 한 40분 걸어가면 될 곳인데 엄마 한자 엄마잖아. 엄마 같이 가야 되잖아. 집에 나섰는데
이게 원래 그냥 평상시 걸음에도 숨이 차서 거동이 힘든 상황인데 이게 엉덩이 이래서 허리도 못 펴고 꼬부랑 할머니였어요. 꼬부랑 할머니. 허리 못 펴고 이렇게 허리 지팽이 짚고 가는데 거기다 이렇게 지금 떠나는 마음이 이게 도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사람이 속이 가슴이 떨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걸음만 걸어도 그저 이런 야 엄마 갈만할까? 엄마 갈만하겠어? 가자 가자. 그래서 또 엄마 손 잡고 또 두세 걸음 가고 또 쉬고 또 한 두세 걸음 가고 또 쉬고 이렇게 해서 한 3시간 넘어 거기 도착을 했어요. 저는 그렇죠. 어느 순간 내 엄마 없구래도 엄마 입만 빌리면 되니까. 근데 거기 가는 길이라는 게 한 40분 거리가 논판이고 농장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사택이 사람 사는 주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이 논판 40분 사이를 가는 이 논판으로 가는 사람들은 분명 두만강 연선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순찰대대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단속된다.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다면 우리는 말을 듣는 게 엄마가 거기에 그 마을에 영한 의사가 있어서 엄마 치료받으러 간다. 이렇게. 그리고 엄마 상황을 보고 그 누구도 두만강 건너려 간다고 볼 사람이 하늘 아래 한 명도 없었어. 엄마가 숨만 붙어 있었어. 정말로. 그래서 엄마 내 업을까? 그러다 아니 가자. 야 엄마 아니 가자. 눈이 반쯤 감겨도 가자 가자. 그래서 엄마 손 잡고 또 때로는 엄마 지팽이에 의지하고 손은 뒤로 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엄마 속도에 따라서 도착을 했어요. 한 3시간 넘어 걸려서 도착을 했고 저녁에 거기서 기다리다가 12시에 넘었어요. 어떤 경우는 그래도 달리자고 했으니까. 근데 엄마가 다행히도 전보다 걸음이 한 서너 걸음에 헐떡헐떡하고 숨을 다시 골랐다면 이제는 1m, 2m 정도 걷고 또 숨을 고르고 이렇게 하면 조금씩 늘어났어요. 사실 그게 지력이죠. 엄마가 잡수지도 영양이 부족해서 이게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시에 군인이 왔어요. 인도하는 군인이. 약속은 어떻게 했냐? 3일 후에 몇 시에 돌아오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2명이다 보니까 군인들한테 2명 돈을 줘야 돼요. 일단은 그러면 저 길을 가야 되는데 돈 줄 거 주고 길을 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가진 물건이 꽁 25마리인가? 꽁 25마리인 것 같고 참새 30마리를 배낭에다 맸어요. 그리고 엄마는 지팽이 짚고 허리 구부러지고 꼬부랑 할머니 이렇게 가고 제 방 뚝 넘었어요. 제 방 뚝 딱 넘고 나니까 그 뚝 안에 그게 평소에는 제 방 뚝이 높아서 안 보여요. 뚝 안에 두만강이. 그런데 제 방 뚝을 이렇게 뚝 넘어가니까 그 군인이 데려가니까 이제 무슨 그 걱정이 없이 뭐 너무 가슴 떨리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뒤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늦어서 그러지. 천천히 이렇게 그 사람 따라가다 보니까 그 딱 내렸으니까 그 안에 나무 가득한 거예요. 두만강이 처음에 있는 게 아니라 나무 막 이렇게 엄청 많은 나무 숲이 나무 산같이 나무 숲이 그냥 쫙 있었어요. 먼저 제 방으로부터 중국까지 그 두만강이 아이고 한 500m 될 것 같은데 한 500m? 맞아요. 그렇게 넓었어요. 이게 두만강 하류다 보니까 엄청 넓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물이 바다예요. 바다 직접. 백두산에서 압록강하고 두만강으로 갈라지는데 그 백두산을 중심으로 가까운 지역은 좀 이렇게 무릎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못 해봤고 우리는 이게 하류다 보니까 북한과 소련이 인접되는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나무숲이 한 200m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만강이 한 300m 돼. 거의 비슷할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나무숲을 그 군인과 같이 싹싹싹. 근데 눈이 엄청 왔댔어요. 그해 왜 눈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그때요, 눈이
그 다음 해, 한 3년 겨울 눈이 엄청 왔댔어요. 북한에 눈이 많이 온다 하면,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우선 북한에 그 가로등이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혹시 술이라도 먹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논밭에서 그냥 눈에 파묻혀서 죽는 사람들 많았어요. 눈이 그렇게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그 눈이 다 녹아야 한 보름 후이면 눈이 녹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체 나오고 저기 누구 얼어 죽었다, 누구 이런 소리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처럼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 나무, 그 숲의 사이, 그저 눈이 그 작은 게 가득, 싹싹싹싹 눈을 헤치고, 뭐, 군인들이 가니까 이제 뭐 막 떨리거나 이런 건 없었어. 그런 데로 그냥 사사사사사 이렇게 갔죠. 엄마 손잡고. 몰라요. 엄마 그 정신 상태가 그때는 아픈 것도 못 느끼고 그냥 따라왔었기에 엄마가 늦어서 내가 힘들었구나 하는 기억은 없어요. 이제 어제는 그 나무 숲이 다 끝나고, 이제부터는 두만강 얼음. 이야. 물론 밤이 됐어도 시커멓지만 그 시커먼 중에도 더 시커매요. 이 얼음이. 그리고 뭐가 느껴지던가 하면 보니까 이제 그 얼음이 딱 두만강에 딱 들어서니까 어떤 소리 나는 줄 알아요? 쩡! 쩡! 하고 이렇게 사측에서 이게 얼음이 떵! 떵 갈라지는 소리가 나요. 엄청 웅장하게 나요. 뚱! 짱! 빵! 이렇게 막 나요. 수산하고. 그래서 어제 얼음이 딱 들었었더니, 그 다음에 그 얼음이, 얼음에는 눈이 막 날려요. 얼음이 반질반질해요. 그리고 가다 보면 이 얼음이 뚱뚱 갈라진 게 밑에 깊이가 갈라진 게 여기 갈라진 부분이 하얗게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걸 보면 그 밤에도 보니까 그게 못해도 이 얼음이 1m 이상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런 얼음이 지금 뻥뻥 갈라지더라고요. 얼음이 서자마자 이 군인이 뭐라 하냐. 저 앞에 저 불이 보이냐. 어찌 보니까 불이 하나, 가로등 같은 게 하나 보였어요. 저 멀리. 저걸 목표로 가라 그래요. 저게 뭔가 하니까. 저게 중국 땅이래요. 저기까지 가면 두만강이 끝난다는 거예요. 불이 가물가물 하나 있어요. 하여튼 목표할 만한 불이 하나 있어요. 저걸 목표로 가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이제 군인은 가버리고 엄마하고 나하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엄마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저 숨이 차서 1m, 2m 가고 서서 그냥 또 조금 가다 또 이렇게 해서 엄청난 오랜 시간을, 우리가 12시에 넘었지만은 그 한 300m를 가는 게 한 2시간 갔을 것 같네요. 2시간 정도? 그래도 엄마 같이 가니까 나는 마음이 든든했고, 엄마 손이 따뜻했고, 세상에 엄마만큼 믿음직한 존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 순간에. 비록 꼬부랑 할머니고 지금 숨이 차서 1m도 못 가고 헐떡거리지만은 이 엄마 손 잡고 따뜻한 엄마의 손길, 이 이상 든든한 기댈 곳은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을 것 같지 않았어요. 엄마, 내 업을까? 아니, 가자. 갈 수 있다. 그래 또 가고. 엄마 업을까? 아니, 가자.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를 갔어요. 이게 또 얼음이라는 거는 여기는 아무도 누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힘이 닿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찌 가다가 보면 저 가로등 그 불이 어디가 있지? 안 보여. 어떨 때는 안 보여.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불이 안 보여. 어찌 보면 저쪽에서, 그럼 이런 방향으로 원래 가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래. 불이 보이니? 저기 어디 갔지? 불이? 저기 있는데? 저기면 가? 다른 데는 한번 봐도 불이 없는데 거기 하나. 저기구나. 어머,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그 불을 향해 가지고 갔는데요. 이 불이 거의 가까이 왔을 때 보니까 이 두만강 요 기슭에, 와, 바람에 눈 몰아다 무져놨는데 허벅지까지 빠져요. 거기 눈은 얼마나 빠지는지. 이야, 이거 난 다리 하나 슉 들어오면 그다음 다리가 지금 어떻게 할지 뭐 슉 들어가고, 각자가. 그래서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머머머머, 그리고
손 디디면 손이 또 쑥 들어가고. 그게 도저히 무슨 한 10m나 됐을까? 야, 그 눈 헤치는 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허벅지같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이게 자꾸 들어가, 어쨌든 이게 좀 닿는 부위가 좀 넓으면 좀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릎 걸음을 했어요. 무릎. 발을 디디면, 근데 원래 그게 이게 이제 눈이 언제 며칠 됐고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사실 위에는 조금 뭐 어때요? 굳어졌다 할까? 조금 이제 너무 푹쑥 들어가는 게 위에는 살짝 살얼음, 이게 물에 살얼음 끼듯이 위에는 살짝 조금 단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으로, 우리 엄마 얼마나 영리한지 벌써 우리 엄마는 무릎으로 오고 있었어요. 무릎 꿇으니까 다리 이게 긴 면이 다 땅에 이게 닿다 보니까 발 하나 쑥 들어가기보다가 나았어요. 무릎이니까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하고 엄마 무릎으로 하니까 엄마는 이미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그래, 엄마 지팽이를 잡아쥐고 나도 그다음 무릎으로 이렇게 기어서 이렇게 해서 기숙까지 도착을 했어요. 도착했어요. 남았어요. 그 한 10m 눈, 이게 허벅지까지 빠지는 그 눈구덩이를 헤쳐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자그마한 철조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그런 배제 같은 거 했던데 그걸 이렇게 세 줄을 이렇게 벌리고 엄마를 일단 먼저 남겨드리고 내가 이렇게 딱 넘어서서 섰는데 이게 그때 가까이 가보니까 어떤 게 있던가 하면 우리가 보고 온 불은 엄청 큰 이런 저기다 가로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엄청 큰 불이 그 불이 그렇게 환하더라고요. 그 밑에. 우리 그 밑으로 그걸 목표로 했으니까 그 밑에가 어수뱅 될 거 아니에요. 반면 그 주변엔 또 마을들이 쫙 있는데 집집마다 불들이 새어나 불들이 켰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시간에 그게 어떤 한 2시 그 시간에도 막 사람들이 소리가 나요. 막 중국은 그때까지도 이렇게 마장 치고 술 마시고 막 놀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하더니 아니 어느 집에서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우리를 발견했죠. 그 가로등 아래서 딱 돌아보니까 우리 둘이 그 헤쳐온 그 발 자국이 무릎으로 헤치고 막 헤매고 온 그 자국이 2줄이 쫙 나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이 철조망 건너서 이제 둘이 섰는데 아니 그 사람 한 명이 나오더 그게 아마도 중년 남자 같아요. 나오더니 뭐라 소리 지르요. 중국말로. 저는 중국말 한마디도 모를 때니까 그다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나타났다 하면 제일 무서운 거 꼬장할까 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화랑 있단 말이에요. 마음 잘못 먹으면 그 자리에서 꼬장하고 그 자리에서 붙잡히는 게 우리 운명이었어요. 아니 막 뭐라 소리 지르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는 줄 알아요? 거기다 우리 엄마가 또 중국말로 소리를 그냥 야야야 또 상관하지 말라 들어가 뭐 이런 형태였어요. 엄마한테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엄마가 뭐라 막 맞받아 소리치니까 그 사람과 우리가 이 정도가 뭐 한 50m 정도 됐을까요? 어쨌든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소통 알아듣는 정도였는데 그 사람이 막 소리 지르 우리 엄마 알아듣고 뭐라고 맞받아 중국말로 맞받아 빵 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더니 오줌 눌러왔다가 오줌 누구 그다음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어머마 어머 저 사람이 지금 뭐라 그랬어? 저 사람 들어가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잡으러 오는 게 아니야? 빨리 가자 이래가지고 우리 엄마 그때 허리 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뼈가 막 그 평시에 아픔이 지금 안 느껴지는 거예요. 빨리 가자. 그래서 엄마 손잡고 지금 막 그 마을 짬새기를 빨리 들어가 버렸어요. 한 50m라 했잖아요. 빨리 가서 마을 짬새기에 딱 들어가니 마을들이 농촌 집들이 이렇게 서로가 자기 울바자들을 해가지고 울바자 짬새기를 이렇게 가는데 그 마을에 싹 들어가 울바자 짬새기 같이 딱 붙으니까 우리가 온 자리가 종족을 감춰버린 거지. 우리가 딱 이게 숨기면 누구도 찾지 못하게 그 허벌판에 있을 때하고 또 다르거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을 딱 피신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아이고, 또 그 개들이 많아가지고, 사정에서 막 짖어대는데, 빨리 또 이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또, 엄마,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해가지고, 그 울타리들 해서, 엄마는 이미 우선 중국에서 살아서 그 지형도 알지만, 또 중국 여행도 저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도 또 이렇게 다니셨고, 그 후에도 아프지 않을 때는 엄마가 이렇게 다녀나서 그 주변은 엄마가 어려서 살았던 지역이래요. 도망간 옆에는 아니라도 이제 훈춘시에 들어가면. 그래서 엄마가 이제 어느 정도 지형은 아는데 지금 뭐 이렇게 발전된 모습에서는 좀 바쁘지만, 그래서 엄마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뭐 이랬어. 그러니까 야, 너네 북조선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지 맞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야야, 너 네 갈 길이나 가라. 너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이거 우리 오래비 여기 촌장이다. 닥치고 들어가라. 이러고 욕했대요. 그거 이거 중국말 했으니까, 이게 이게 북한 사람들은 중국말 모르니까 중국말 했으니까 이게 신분통과 될 거예요. 아, 이게 중국 사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그 촌에 그 남자는 북한 사람 아니구나 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을을 벗어나니까 또 이제 논밭이 있었어요. 논두렁을 막 타고 또 나가야 혼춘으로 들어가는 큰 길이 있었어요. 그 큰 길에는 포장도로인데, 그 큰 길로는 그 택시들도 다니고 뭐 큰 차도 다니고 이런 아주 큰 도로였어요. 거기까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곁에 나가니까 이제 한숨이 난 거죠. 이제 택시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말을 아니까. 엄마 나보고 그래요. 너 그냥 이제 택시들이 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게 앉아서 아픈 척 해라. 그럼 말하지 말고 그냥 아픈 척만 해라. 배 아프다고만 해라. 이렇게 이제 나한테 알려줬어요. 엄마는 그때 내 이 주변에 사는 사람인데, 아,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으로 가겠다. 이거를 택시기사한테 이제 말을 하자는 거죠. 아닌 게라 택시가 하나 쫙 왔어요. 엄마가 택시를 세워서 왔는데, 타고 보니까 한족이에요. 조선말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말 좀 아는 사람이 타서 조금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 한편 또 말 아는 사람이면 또 위험하기도 하고, 도움도 되겠지만 위험도 하고, 이런 5대5의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그냥 행운이 잘 진행되기를 지금 바란 거죠. 앉았는데 한족이에요. 엄마가 중국말로 이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뭐라 이렇게. 우리 엄마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적어라. 한참 중국말로 막 하더니만, 야, 적어라. 뭘 적으라고? 야, 네 기억해라. 뭐, 여여싼싼 치치치빠.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뭘 기억하라고? 알아도 못 듣겠는 소리를 야, 숫자를 기억해라고. 거기 어디 숫자 있어? 거기 어디 숫자 있어? 여여싼, 스스싼싼, 스스싼싼, 치치빠빠. 그게 뭐요? 야, 기억해라고. 엄마는 지금 중국말로 하면서 조선말로 하는 줄 알고 날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뭐라 하는지도. 지금은 아니까 이건 내가 대받아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뭐 여여가 뭔지, 싼싼이 뭔지, 스스가 뭔지, 집빠빠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나보고 막 적어라 기억해라 그러던 생각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아니 배 아픈 척하고 하고 있으라는 게 나한테 지금 막 말하더니, 이거 당신이 기억 못하겠으니까 나보고 기억하라고. 그리고 보니까 엄마가 그게, 아, 이게 중국말이었구나 했는지 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 하다가 혼춘시내에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서 차를 세워서 내려야 되는데 택시값이 없잖아요. 엄마가 나보고 그 차 딱 서기 전에 이게 시내가 짝딱 들어오니까 엄마가, 아, 어디쯤이구나 하는 거 이제 알고 날 보고 그 참새 10마리 꺼내라 그래요. 그래서 배낭 내려가지고 참새 10마리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저기 비닐주머니 있는 데다가 담아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달라고 그래. 이거를 택시비로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거 10마리면 택시비가 지금 여기 들어오는 게, 원래 5원인데
5원인데 우리 돈이 없으니까 그 참새를 하나 1원으로 채워가지고 10원으로 채워가지고 이게 10원이다. 이게 중국 사람에게는 호츠 이게 아주 맛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서 손질해가지고 네 구워 먹어라. 이게 하나에 1원인데 내 10개 줄게. 그리고 이거를 택시비로 퉁하자. 이렇게 엄마가 이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사람이던데 머리를 기욱 하더니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막 살펴보더니 그래도 한족 사람들 오히려 낫다 그랬어요. 마음 쓰는 게 꼬장 안 하고 인정도 있고 자기 마음이 열리면 아낌없이 주는 어떤 이런 그 특기가 있다고 했거든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엄마가 잘 얘기해서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우리는 이제 차에서 내렸어요. 내리고 이 택시는 이제 자기 갈 길을 가버리고 딱 내렸는데 그게 시내인 거예요. 엄청 시내. 아니 가로등들이 막 있지. 우리 내려보니까 가로등 밑에 내렸어요. 너무 가로등이 하나니까 이게 대낮 같은데 우리 그 초라한 모습이 더군다나 어떻게 됐냐면 떠날 때 좋은 옷 안 입었어요. 왜 중국 가서 옷도 입고 올 생각에 이 온전하다는 옷은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은 허술한 거러지 같은 옷을 입고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몰골이 그 밝은 시내 안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이거는 딱 봐도 북한 거러지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뒤에 세우고 지팽이를 연결해서 나는 앞에서 이렇게 배낭 메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런 도시에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게. 지금 보면 한 걸음 걸어도 택시 타고 다니지. 그렇게 그 지팽이를 연결해서 그림 그려봐요, 어떻게 돼. 거러지 같은 두 여자 뒤에는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 이렇게 따라가고. 배낭도 그게 중국인들 그때 보니까 그런 배낭 없더라고요. 북한에서 쓰는 그런 배낭. 이렇게 이런 자루에 위에 이렇게 뚝뚝 굽어서 끈이 들어가게 단을 만들고 밑에 이게 해가지고 거기다 끈 2개 더 가다 넣어서 쭉 쪼르면 쫄아지고 그 끈을 밑에 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매는 건데 그런 배낭 벌려야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가방처럼 그런 게 배낭이지. 그 중국은 그래도 그때 그게 개방을 잘 살 때잖아요. 그런 뭐 조선의 같은 그런 배낭은 뭐 언제 본지 없는 그런 데인데 우리 그거 메고 지금 이렇게 가니까 야 무서웠어요. 저는 이게 누가 보고서 꼬장하면 그냥 저는 꼬장하는 게 제일 두려웠거든요. 아니 가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부처 빛날에는 그냥 북송대가 나가면 무슨 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런 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저 조심하면서 막 이제 한참 가는데 엄마 저 뒤에서 아줌마 그 어디 북조선에서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러는 거예요. 택시 하나 옆에 쭉 서더니 어디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조선 말이 나오니까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나 저 사람이 어떻게 날 보고 알지? 어디를 감도? 그래서 엄마 어찌해야 돼요? 타자. 타도 되겠어? 타자. 그래서 거기 탔어요. 탄 다음에 이제 그 아저씨 어디를 가냐 그래서 엄마가 뭐 어디를 간다 이제 친척집 주소를 알려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침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자면 엄마가 알려준 친척집을 가자면 여느 때 같으면 택시로 한 30분 갔겠죠. 그 시내에서 농촌 마을이란 말이에요. 근데 눈이 너무 와서 거기도 눈이 너무 와서 아까 우리 두만강에서 허벅지 갔다 왔다는 눈이 거기는 몰켜서 허벅지까지 왔다 하지만 여기도 그 못지않게 전갱이까지 다 온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 이제 길을 이 옆으로 치고 이 옆으로 치고 사람이 다 이런 상황인데 아니 거기까지 가자면 이 눈길에 힘들다는 거예요. 어찌겠어 우리 그래도 어떻게 가봐 주세요. 우리 여기서 또 이렇게 마침 조선분 만나기 힘드니까 어떻게라도 가주세요. 하니까 이 아저씨가 또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그분이 도와주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한켠 또 돈도 벌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친척집에 가서 이제 부르는 대로 돈을 받아갈 판인 거예요. 야, 떠났는데 그 농촌으로 들어가는 길이
오래 갔어요. 도중에, 아니, 이 사람이 막 전화를 하더니 사람을 하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드문드문 중국말과 섞어서, 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그 전화번호 할 때는 숫자를 다 중국말, 이렇게, 우리 조선말을 하다가도 숫자 할 때는 거의 다 중국말로, 요요싼싼, 뭐, 쓰쓰싼싼, 치치빠빠, 주스우링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어디다 전화하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이 공원에다 전화하는 게 아니야. 그게 제일 겁이 나가지고, 공원에다 전화하는 게 아니야. 막 이래서, 어머, 이 사람 왜 전화 어디다 하지? 막 이러니까 우리 엄마, 예, 아저씨 지금 어디다 전화하는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말이, 이 눈길 먼 길 가야 되는데 혼자서 아무리 안 될 것 같아서 친구를 불러넣으라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런가 보다 해야지. 우리 뭐, 차에 앉은 신세인데 무슨, 어디 공원에 실려가도 가야 되고, 뭐, 농촌에 실려가도 가야 되고, 실린 몸이니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거기 서 있어 한참 있는데, 안개라 친구, 그 또래였던 남성분이 한번 또 왔어요. 그래서, 뭐 가다가 이제 눈으로 막 이렇게 치기도 하면서, 야, 이러면 고생스럽게 갔어요. 엄청 고생스럽게 친척집까지 갔거든요. 엄마가 주소를 알다 보니까 친척집까지 가서 그 집에 가서 택시비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좀 비싸게 받아간 것 같더라고요. 10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70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제 보기에도 10원도 큰 돈인데 평시 같으면 30원이면 됐을까? 아마 그런 정도 것 같은데 70원을 줬고 그리고 그 사람들 보내고 친척집에 들어갔죠. 처음으로. 저도 중국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친척집에 들어가. 그게 끝나고 한 새벽 4시 됐었어요. 아이고, 조선에서 왔다니, 우리 그 삼촌 떼기는 제까다 보에 내려가서 그 양푼에다가 이 밥을 이렇게 담아, 원래 있던 밥이더만, 이렇게 담은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반찬, 막 이렇게, 나는 기억나는 게 그 밥. 아이고, 쌀밥이 그게 뭔지, 그렇게 그립던 쌀밥이 막 새하얀 밥, 양푼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거 절반을 냉큼 먹었어요. 참, 그때는 배는 왜 그리 컸는지, 위가 그리 컸는가. 내가 꽁을 가져왔는데 꽁을 팔아야 된다. 가져가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서, 북조선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막 최하 상품이었고, 그 꽁도. 그리고 또 뭐 가시겠다는 사람도 갑자기 나가서 찾기 힘들고 해서 삼촌이 그거 팔지 못하고, 니 그때 그냥 내 너를 도와줘도 주지 하면서 우리 엄마한테다가 150을 150을 줬나? 100을 줬나? 그리고 택시비까지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농촌에서도 돈이 귀하단 말이에요. 아침에 이제 되니까 뭘 하냐면, 그 삼촌이 그래요. 여기 이 연변이 돼가지고, 두만강 연선이 돼가지고, 여기가 너무 위험하니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엄마가 그때, 왕청에 동생이 있어요. 동생 집이 있었어요. 이모집이. 그러면 내 왕청 가겠다. 그래서 왕청까지 데려다 달라. 이래가지고 그 친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왕청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중국의 첫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국에 가서 친척들 만나고 그다음 그 걸음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의 가정이 진행되는 첫 발을 떼게 되었습니다. 3일이 됐잖아요. 난 또 약속한 시간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돈 만들어 거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물건들을 또 사가지고 약속한 날짜에 나는 나옵니다. 엄마를 거기다 모셔두고 중국에다 모셔두고 이제는 엄마가 거기서 친척집이 방조로 식사를 바로 하고 이제 내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돈벌이 하자. 그래서 중국이 이제 돈이 적으니까 그거 가지고 쪼개서 군인 줄 거, 그 다음에 요거 팔아서 돈이 될 거, 그 다음에 또 인사 낼 거, 이제 나한테 이제 그 길 안내해준 애한테 인사 낼 거, 무슨 그 다음에 돈이 될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짐을 하나 가득 지고, 엄마는 이제 모셔다 놨으니까 시름 났고, 그리고 이제 도로 약속된 시간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 약속된 시간 장소에 군인이 나왔어요. 근데 그 나올 때 내 다음에는 막내를 데려가야 되겠구나. 엄마하고 이제 약속했어요. 다음에 내 막내 데려올게. 그 막내는 어쩐 줄 알아요? 처음에 내 떠날 때 막내 보고, 야,
너도 가게? 그랬더니 얘는 갑자기죠. 나는 이미 전에 생각하고 있었지만 언니 나는 무섭다. 언니 먼저 가보고 안전하면 내 그 다음에 따라갈게. 그래라. 엄마 모시고 내 떠났던 길이고 이제 와서는 좀 막내 데려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 만나서 야네 집에 들어왔어요. 밤에 배낭을 메고 다니면 위험해요. 혹시라도 순찰대 지나가다 보면 이게 세우면 그게 다 이제 또 조사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넘어와서도 그 짐을 먼저 혁이네 집에 두고 그리고 몸만 빠져서 집에 오고 이제 혁이 아빠가 다음날 우차에다 싣고 강내 집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우리 집에까지 이제 실어다 주게 이렇게 약속하고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렇게 해서 짐을 제가 받아요. 받은 다음에 길거리에 이제 여기 붕어빵 장사처럼 그런 매대들이 있어요. 거리에 하나씩 쭉 우리 지하철 가기 전에 이렇게 매대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북한에도 그런 매대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뭐 어느 정도 거리 된다면 이렇게 거기들이 이제 담배도 주고 뭐 땅콩 뭐 여기서 필요한 것들 그 이제 물품 가져온 거 다 이렇게 날리고 여기서 돈 모아서 또 다음 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이제 가자 하고 또 약속을 했죠. 그 군인들은 돈 버니까 좋잖아요. 또 언제 가겠냐. 그래서 이제 언제 가겠다. 오겠다. 그러니까 알았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막내 같이 이번에 염소 3마리, 내 2마리, 가 2마리인가 이렇게 염소 가지고 갔죠. 그 시간이 딱 넘었는데 염소들이 딱 강 오른판에 서니까 네.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이렇게 바로 뻗쳤는데 얼음이 미끄니까 끄니까 그냥 쭉 미끌려서 갔어요. 우리 두만강 건넜어요. 이번에는 엄마가 아니고 동생과 하니까 금방 빨리 건너가. 아이고 건너가자마자 중국 수찬대한테 걸려 들어가지고 그때 그게 약속을 했는데 사촌 오빠가 안 나오게 약속을 했는데 이 사촌 오빠가 깜빡을 했나 못 나와가지고 우리끼리 헤매다가 붙잡혔어요. 중국 수찰대한테 시커먼 사람 한 5명이 그 앞에 뚝 막아서는 바람에 놀래서 보니까 그런 중국 사람들이던데 그 다음에 끌려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 붙잡혀가지고 염소 1마리 희사하고 그래도 그 순찰대들이 잘 봐줘가지고 염소 하나만 지네 먹을 거 챙기고 그리고 우리를 내보내줬어요. 그게 막내 첫 걸음이고 그래서 막내 이제 중국길을 튀어났잖아요. 그 다음 나는 내대로 얘는 얘대로 이렇게 이제 또 각자가 움직이게 되고 막내는 그때 다시 넘어와서 제 딸을 얻고 이렇게 너무 중국에 왔고 나는 그때부터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돈 왜 아직 할 일이 있었어. 할 일이 딴 게 아니고 우선 명시히 군대 내보내야 되고 가 내보내자니까 돈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행동할 거라 생각하다 보니까 명시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내가 한 3번을 거기서 다녔는데 이게 아보다 배꼽이 더 컸어요. 군인들 돈 줘야지. 그 다음에 얘한테 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내가 짐을 저녁에 가져가서 집에다 가네 집에 이제 김치굴에다 탁 쳐놓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온밤 그 짐 다 뒤져가지고 제 필요한 거 다 꺼낸 거예요. 난 거기 다 이제 기호가 다 짜여져 있는데 얘한테 줄 게 따로 있고 그 다음 내 그거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야는 보고서 거기서 막 지져온 거 다 꺼내가지고 와서 팔자고 딱 보면 없는 거예요. 뭐라 할 수도 없고 이게 아주 안 좋았어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제가 그 두만강 뚝 아래서 사는 친구와 중국의 첫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엄마 중국에 모셔다 드리고 엄마는 중국에 이제 체류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돌아와서 우리 막내 동생을 이제 데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가 자기 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내는 막내대로 나는 나대로 또 내 계획대로 하고 이러는 과정에 두만강을 여러 번 넘었어요. 근데 두만강 쪽이 약속을 하고 시간을 맞춰서 가는 건 다 좋은데
이게 또 돈이 문제더라고요. 내가 미천이 원래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도망간 가는 게 있었어요. 그때 중국 돈으로 200원이었는데 그게 200원이면 컸어요. 북한에서는 너무 크고 중국에서는 한 달 월급이 그때 500원일 때거든요. 근데 200이니까 이게 국경비가 너무 세요. 내처럼 이렇게 밀수 정도 하려면 큰 돈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뭐 염소나 뭐 꽁이나 가지고 가서는 도무지 수입대 지출이 안 맞았어요. 거기다가 제가 밤에 이제 짐을 배낭 메고 오잖아요. 와서 이제 우리 그 친구 집에 들여다가 이제 김치굴에 탁 쳐놓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빈몸으로 이제 집으로 오면 그 다음날 이렇게 남편이 그걸 우체에다 실어서 우리 집에 가져오곤 했는데, 얘가 이게 하룻밤 사이에 내 짐을 다 두져가지고 갖고 싶은 거 다 이제 꺼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그 가지고 올 때 군인한테 줄 거, 그 다음에 또 얘 수고하니까 얘한테 줄 거,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팔아서 돈이 될 거, 이거 다 계획 세우고 한 가지 한 가지 다 체크해가지고 오는데, 집에 딱 온 내 물품을 보니까 아휴 속상해요. 다 이게 돈 될 만한 건 다 빼낸 거예요. 이건 뭐라 할 수도 없고 좀 머리가 아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필요한 거 다 날라다 주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럴 상황이 못 됐거든요. 보니까 제 친구의 욕심도 너무 심했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충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싸우겠어요. 얼굴 붉히기 싫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는 게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고 이건 내가 감당을 할 것 같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뭐냐, 이렇게 다니느라 말고 중국에 들어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길은 제가 같이 있는 그 남자가 뚫었어요. 그 길을. 이제 이번에 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명식이 아빠하고 내가 아무래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러다 보면 내가 이 사람과 갈라지는 시점이 지금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러면 중국 들어가자면 애를 또 남겨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도 또 이제 사람 정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었어요. 이 사람이 중국에 친척이 여럿이 있었거든요. 내가 중국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친척들 전화번호, 주소 한 7개를 가졌어요. 뭐 본춘에 있는 거, 왕청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막 돌아다니.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는 그 친척들 다니면서 다 이제 긁어다가 이 사람한테 이제 줄 생각을 했어요. 저하고 이제 갈라지게 되니까 본춘에 와서 친척 집에 와서 친척 아스바이 선택해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근데 중국말 하나도 모를 때 나와서 이게 모험이거든요. 정말 모험이에요. 다니다가 잡히면 또 북송된단 말이죠. 그래도 그렇게 뭐 이제는 기회도 없고 뭐 중국에 자꾸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이런 길이 또 언제 또 끊기고 다칠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거기 북한에 이제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내가 이제 중국으로 간다 결심하고, 그 전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구나 하고 이게 주소들을 다 알아가지고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집집마다 다 쳤어요. 7개를 쳤더니 그래서 버스 타고, 택시는 너무 값이 비싸가지고 버스 타고 또 막 다 다녔어요. 그 사람 보고 이제 편지를 7개 다 써라고 그랬어요. 7개 편지 다 쓴 거 다 가지고, 그리고 어느 집에 제 편지 보여주고 내가 이 사람이 부인이다. 그 사람도 이 사람이 부인이 결핵으로 앓다가 돌아간 걸 다 아는 상황이라 내가 이렇게 후에 만난 아무개 부인이다. 그래서 이제 살기도 힘들고 해서 정말 도강에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좀 도와달라 해서 집집마다 그때 돈을 주는 게 어떻게 주던가 하면 어느 집에서는 20원 주고, 어느 집에서는 70원 주고, 어느 집에서는 옷소서 이제 옷가지들만 막 이렇게 꺼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그 집집마다 그
거둔 그 이제 중고 옷들, 그 다음에 뭐 돈이면 돈, 뭐 주는 대로 그냥 다 거기다 친척집에 다 갖다가 묻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갖다가 다 이제 모아 놓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내 조금 좀 더 해서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된, 거기서 이제 준 짐들, 집집마다 해서 준 돈들도 같이 해서 필요한 물건들 싸고 뭐 어찌고찌 하다 보니까 그거로 이렇게, 그때 이제 중국에서 북한에 이제 친척 방문 나갈 때였거든요. 친척을 시켜서 그 짐을 한번 트럭에다 실어서 북한을 내보낼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못 가져가요. 많아서. 그리고 나는 뒤로 해서 두만강을 건너가서 집에 가서 그 물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다 무죄났잖아요. 그리고 친척 보고, 거긴 또 중명도 금방 내요. 일주일 안에 나왔던가. 그냥 써내면 그냥 나오더만. 그래서 그 중국 친척이, 우리 집에 이제 나가는 거로 해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또 북한에서는 이 친척이 북한에 있는 집, 예를 들어 내 사는 집에 이 친척이 등록이 돼야 돼요. 우리 집에 중국에 이런 친척이 있습니다 하는 게 등록이 돼야 되는데, 우리 등록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교도에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 북한 쪽에 와서 친척 등록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돌아가면 되고, 우리는 교도에 가서 그 짐을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작전을 하고 준비해서 딱 나가게 하고, 어느 날이 오늘 저녁 두만강 건너가면 내일은 집에 가서 이틀 후에 나와서 그러면 내가 연락받고 그 다음에 교도에 나가서 그 짐을 받아가지고 오게, 이렇게 싹 짜놓고 짐 다 만들어 놓고, 그 짐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집에 우리 남한 말하면 가전제품이죠.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이렇게 지옥에 있다가 천국에 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천국 땅에서 내 삶을 보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이, 예전에는 내가 얼마나 갈망했던, 비록 꿈에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생각은 못 해봤지만, 얼마나 갈망했던 그 인간이 가장 기초적인 욕구였던가 하는 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도 그래요. 우린 지금 대한민국에 와보니 냉장고 물론이고, 커다란 TV 물론이고, 가전제품 필요한 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등 정말 필요한 건 다 갖춰놓고 있잖아요. 세탁기. 이거 놓고 볼 때, 근데 북한에는 그게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거 보고 중기라 그래요. 북한에서는 중기를 갖췄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 제일 그 중기 중에 뭐가 좋았었냐면 세탁기요, 냉장고요, 이런 건 전기 없어서 그거는 생각 못 하겠는데, 우선 텔레비, TV, 두 번째는 재봉. 옷을 많이 깨지니까 기워 입잖아요. 수선해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봉이, 애들 키우는데 재봉이 꼭 필요해요. 재봉 없으면 그냥 손바느질로 이제 기워서 애들 입히곤 했었는데, 저는 재봉이 그렇게 정말 이제 부러운 중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장판을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장판 종이에다가 니스, 색감 묻히고 니스 묻히고 장판지를 이렇게 다 바르고 산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 네, 그렇게 사는데, 돈 좀 벌고, 그 중국에 친척이 있거나 이제 잘 사는 집들은 우리 집 남한에서 저희 장판을 깔은 것처럼, 여기도 장판이라지만 북한에서는 그 레자라 그러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레자가 들어와요. 비닐로 된 게. 근데 그게 우리 남한 장판하고는 질이 대비가 안 되는 거죠. 네, 두꺼운 비닐에다가 밑에다 어떤 해면이라든지 어떤 다른 천재료 같은 거 어떻게 더 좋은 거 붙이는가에 따라서 가격 차가 엄청난데, 저는 이제 좋은 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걸 꼭 이제 넣고 싶었어요. 장판이 그냥 너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거 해놓으면
이 지분 장판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그것도 해놓고 싶었고, 그 다음에 옷을 걸면 옷걸이에 치는 햇보가 있어요. 햇보도 이제 중국 햇보가 너무 거기는 염색 잘 돼 있잖아요. 옷이 예쁜 거를 중국 햇보 딱 걸어놓으면 그 집이 또 이제 아주 물기 나고 집이 좀 품위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딴 거는 못해도 이제 재봉하고 그다음에 햇보 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장판 이거는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저에게도 돈이 있었나요? 그 저희 미천이라든지 이 모든 걸 다 거기다 그다음에 이제 그 친척집에 다니면서 모았던 돈들 다 해가지고 집에 필요한 거 다 샀어요. 다 사고 이제 여기 교도로 친척이 가져다 주기로 이제 하고 만단히 준비 같이 놓고 나는 뒤로 돌아서 두만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오늘 떠난다 하는 날에는 많이 떨리죠, 제가. 초소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있으면서 자꾸 중국말 배우느라고 해도 중국말이 그게 남이 나라 말이 그리 쉽게 입에 안 오르잖아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성조라든지 이게 높낮이라든지 뭔가 이상해요. 일단 답만 지금 암기를 해가지고 뭐 하는데 불안했어요. 제가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그리고 우리 삼촌댁이 나한테 알려주는 게 그 삼촌댁이 아마 절에 다녔던 것 같은데 절에 가면 이렇게 비는 말이 있는가 봐. 지금 생각이 다 잊어졌어요. 무슨 이제 그것처럼 남이 아미타불처럼 무슨 뭐 이렇게 연불처럼 외우는 말이 한 6글자인가 있었어요. 그걸 외우래요. 그거 외우면 오늘은 무사히 통과할 게다. 그거 열심히 외웠어요. 6글자인데 생소한 글자인데 하여튼 그런 걸 그냥 예를 들어 뭐 간생보살 남이아비타불 이렇다면 남이아비타불 간생보살 남이아비타불 간생보살 이렇게 그냥 입에다 달고 그날저날 그냥 제발 무사히 넘어가기를 간절히 이제 마음속으로 바라는 거죠. 근데 저 그때 삼촌댁이 말을 또 믿었댔어요. 몰라요. 어쩐지 어쨌든 믿었어요. 믿고 그래 이거 배우면서 모험해보자 하고 그때 떠나면서 그 군인들한테 그 약속의 날이거든. 군인들하고 어느 날에 오겠다고 약속의 날이라서. 그런데 이제 그 군인들은 나한테 그걸 바랬잖아요. 그 전자칩인가 아니 그 손전화에 들어가는 칩을 가져라는데 가서 알아보니까 아니 그거 친척집에서 매달 돈을 물어야 돼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핸드폰 칩인 거예요. 근데 정보를 넣고 누군가가 그거를 그 전화번호를 사가지고 그거를 지금 핸드폰 껍데기만 가지고 지금 칩을 사오라고 내용을 사오라고 나한테 값을 준 거예요. 가보니까 그게 10배 되지 않았어요. 누가 해주겠어요, 그런 걸. 아직 친척들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떤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내가 지금 바빠 돌아가면 계속 신세지는 상황인데 그거 누가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못 해가지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내 넘어오는 거 받아주겠지. 이렇게 하고 까베기, 중국 담배 그 군인들한테 줄거 중국 담배 보로를 2개 그다음에 간식들 2개를 만들어서 택시를 불렀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 초소를 넘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한편 또 삼촌댁이 알려주는 무슨 뭐 남이아비타불 간생보살을 외우면서 그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딴 거 알려줬어요. 7글자가 6글자가 되는 건데 그런 거 알려줬는데 지금은 잊어졌어요. 그걸 그냥 외우면서 눈치속 감고 택시에 있다 올랐잖아요. 혼술에서 올랐으니까 택시는 내가 북한 사람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간다 그러니까 그리고 간다고 그냥 떠났어요. 지금 이제 빵보따리 2개를 집에 이제 애들도 기다리잖아요. 애들도 줄고 이렇게 만드는 모가리 보따리를 비닐 주머니죠. 이거를 우리 마트에서 이제 쇼핑와 보는 것처럼 그거를 2개를 싣고 그냥 유유히 떠났어요. 그리고 나는 눈을 감고 계속 그 7글자를 외웠어요. 제발 무사히 통과해라. 제발 무사히 통과해라. 쫙 가던 게 한참 달리더니 한 20분 정도 달렸는가 했는데 택시가 서는 거예요. 택시가 섰어요. 그리고 그 택시 기사가
조선족이었어요. 그래도 마침 말이 통할 수 있는 조선족이었는데 눈 감고 7글자를 외우면서 오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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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는데 차가 서더라고요. 쭉 서서 눈 반쯤 떠보니까 초서요. 군인들이 와서 나오라고. 초소에 걸렸구나. 근데 어떨 때는 그 초소에 초소 군인들이 뭐 자거나 뭐 어떤 경우에 그렇게 무사히 통할 때 있다네요. 세우지 않으면. 그래 얘네들이 곤봉 들고 이렇게 세우는데 안 세우기만을 그래서 요행진하기만을 바라고 7글자를 눈 감고 계속 외웠는데 섰어요. 초소에. 그래서 이제 그 기사 보고 뭐라 하니까 기사는 뭐 중국말로 뭐 어디를 간다 했겠죠. 그리고 날 보고 그래요. 어디를 가냐. 그래서 내가 거기서 외웠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말하자면 그거예요. 어린애 이제 말 배우듯이 아마 유창하지 못하잖아요. 따르륵 이렇게 못 말하니까 이상했는지 내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내 이제 중국말로 내 배 아프다고 또 텅 콰이조 이런 거 했어요. 그래도 떼붙이 조금만 내렸다가 가라고 하긴 하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택시 기사가 우선 문 열고 내렸어요. 저도 그게 이제 중국은 북한하고 달라서 제가 보니까 중국 여자들이 엄청 강했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남자들 막 북한하고 달랐어요. 그거 제가 알았길래 막 뭐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일부러 소리 지르면서 쎄냐 했거든요. 그래도 내리래요. 기죽었으면서도 내리래요. 떼붙여. 떡면. 조금만 뭐 어찌 이렇게 나 속으로 너무 떨려가지고 나는 그다음에 이거 걸려들었구나. 어머나 이제 저 초소에 들어가면 그다음에 뭐 끝인 거예요. 거리에서 초소까지 그 지방까지 한 20m 되잖아요. 한 20m 되더라고요. 이거 택시는 조금 옆으로 이제 길거리에다 어쨌든 세웠고 그다음 초소는 한 20m 떨어진 곳에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그 초소에 곤봉 들었던 군인이 둘이 앞에 걸고 그 다음에 택시기사 걸고 그 다음에 내가 나가는데 내가 이제 막 두들거렸잖아요. 그래도 나오라고 해서 내려보라고 조금이면 된다고 이래서 뭐 이러면서 일부러 쇼를 하면서 막 불편한 듯이 막 쇼를 하면서 일단 문을 떼고 딱 내렸는데 택시 문을 열고 딱 내렸는데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요? 내 저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잡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어떻게 하지? 근데 그렇게 내 이제 막 가기 싫은 거 가는 걸음을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싫더라도 내 이제 들어가는 거는 이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따라오겠지 하고 이 사람들은 먼저 앞서가고 먼저 그 곤봉진 군인이 그 초소에 그 계단을 들어가면 출입문에 도착했고 그 다음 두 번째 군인도 그거 뭐 한 두세 발짝 뒤에 도착했고 그 다음에 택시 기사가 한 2m, 3m 정도의 차이를 두고 거의 이제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차 있는 주변에 있다 보니까 나하고 그 마지막에 택시 기사하고 거리가 좀 있었어요. 한 10m 정도 거리가 됐거든요. 그러나 내가 내려서 진이 따라오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이젠 택시기사만 뒤에 남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데 어두운 밤이거든요. 그 초소 앞에만 불이 빤하고 앞에 이제 오토바이들이 쫙 서 있고 그 다음에 차가 한 대 서 있고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10m 간격으로 곤봉 가진 군인들은 들어갔고 택시기사만 지금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계단을 밟으려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나하고 사이는 한 10m 10m까지는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뭐 한 7m 뭐 5m 7m라도 해도 사이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들어갔기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 내 들어오기를 기다릴 거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이 군인들이 없을 때 나는 그냥 딱 보니까 그 보초소, 그냥 여러 작은 보초소가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한 사무실 같이 이렇게 건물이고, 그 뒤에 화장실 변소가 있더라고요. 변소가 보였어요. 저 뒤에 변소가. 일단 변소 딱 보니까, 내 저 변소 뒤가 순짜 하는 생각이 딱 났어요. 그 다음에 만약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이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지 이렇게 걷으면서 화장실 가는 자세를 취하면서 변소 쪽으로 뛰었어요. 어딜 가냐 하면 이성재 위생실 간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하고 그래 있거든요. 딱 해서 딱 보니까 화장실 그 뒤를 밭이에요. 콩밭이 쫙 펼쳐졌어요. 그래서 내 화장실 그게 변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원래 탔죠. 밭을 탔어요. 근데 밭이 이렇게 좀 둔덕해졌어. 둔덕이 논이 아니고 낮은 데 아니고 이렇게 둔덕해진 밭이었어요. 제가 그때 막 신발이 찢어지고 뛰면서 불거리에 걸려서 든 게 딱 콩굴기였어요. 콩굴기 예민하기 세고 예리하고 가을한 콩굴기 그런 자리였어요. 거기를 정신없이 올래 뗐네. 그냥 정신없이 올래 뗐어요. 그냥 올래 뗐어요. 한 100m 정도. 100m 정도 그 위로 올려 띄었어요. 여전히 이게 초소하고 한 100m 멀어졌는데, 그 다음에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막 속이 떨려가지고, 그죠? 벌떡, 그죠? 여기 목에 닿네, 그죠? 팍팍팍팍 나게, 그리고 올려 뛰다가, 그 다음에 딱 돌아온 길을 돌아보니 비상소집이 났어요. 왜? 그 차가 막 그 안에 그 벌중 뒤져놨어요, 지금. 오토바이가 출동하고, 거기 2명 있었잖아요. 오토바이 일단 2개 출동하고, 그 다음 어찌든지, 그 다음 한참 후에 이 차가 이제 출동하던데, 그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 나까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토바이가 출동 쫙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갈 곳,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방향, 택시가 가는 방향으로 쫙 뛰는, 이거 아마 내가 택시 거기서 내려서 그 길을 뛴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대는 앞으로 쫙 전조등 그저 그 환한 거 켜고 그 밤에 거기는 농촌이니까 중국이라 해도 밤이에요. 거기는 북한처럼 밤이에요. 시내만 이제 환하고 그렇지 완전 밤이고 이게 농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는 이제 내가 갈 길, 한 대는 내가 왔던 길 이렇게 해서 둘이 쫙 갈라서 왜 하면서 출동기생. 나는 한 100m 저 산 쪽에 올라갔잖아요. 얘 생각해 보니까 그래, 여기를 너네 못 따라오겠지. 여기는 누가 오겠나. 이제는 그 100m를 평행을 해서 길과 함께 이제 내가 여기를 해서 이 소구역을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그랬어요. 그게 도중에 강이 아닌 이상 걸어서 가는 길은 내가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걸어가느라면 택시 갈 예산을 하고 군대들하고 만나는 시간 11시라고 했는데 그 11시를 맞추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군대들한테 이제 저기 전화 칩해야 하는데 그것도 못 해왔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주려고 그 대신 이제 인사하겠다고 그 담배 이제 줄 거, 그거 지금 다 이제는 거기다 택시에 그냥 놓고 뛰었으니까 그것도 없지. 이게 지금 완전히 난처한 상황이 됐었어요. 군대를 만나는 시간도 놓치지, 군대들한테 줄 것도 없지. 이거 완전 난처했죠. 어떻게 일단 이렇게 된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아직 멀거든요. 내가 넘어갈 철다리 밑에까지 가려면 택시 타고 hun춘시에서 거기까지 택시 타고 그냥 한 길로 한 40분 거리. 이런 거리였어요. 근데 한 15분 와서 이렇게 잡혔단 말이에요. 15분 정도 와서 이렇게 단속됐으니까 이제 그 나머지 거리를 내가 이제 도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길과 여기를 한 100m 텀을 두고 이제 평행으로 달리는데 가는 길에는 그냥 이제처럼 반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못 같은 이게 물도 있어야 되고 다리도 건너야 되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뭐, 그래서 계속 달리니까 이제 이 소구역에서는 벗어났는데 저 길에는 난리 났어요. 아직 막 이제 차까지 동원돼가지고 완전 샅샅이 그 전조등 환하게 켜고 그 사람들이 머리 내보다 머리가 나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길을 치는 거예요. 그 불 천천히 치며 가요. 몰라요. 내려서 어디 그 주변 또 있는가 하고 아마 길로 갔으리야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내가 길에 나서지는 못하고 그리고 그냥 그 길을 수평을 해서 계속 달려갔어요. 야, 얼마나 숨이 차고 가슴이 떨리고 하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쏘구역 지났다 할 때 뭐 한 30분 넘어 뛰었을까? 뭐 그 정도 됐을 때 길에 이제 나섰어요. 뭐 한참 멀리 됐을 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까만 밤이잖아요. 차가 와서 전조등 쫙 비춰도 그 길 차 아래는 이렇게 더 둔덕이란 말이에요. 그 넓은 그 둔덕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길에 나섰어요. 너무 이게 여기 밭길이 너무 험해서 그 과정에는 막 마을도 있고 개치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조그만 다리도 있고 물도 건너야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그래서 막 정신없지. 이거 머리 다 헝클어지고 막 신발도 막 구멍 나고 그 걸그레 찍혀서 구멍 나고 쭉 한 30분 간 다음에 이제 길에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그 쏘구역이고 그 전조등이 막 가던 거 그게 다 이제 멈춰서 그곳에 가서 길에 내렸었어요. 고속도로니까 가기 쉽단 말이에요. 빨리 가야 나는 빨리 가야 될수록 빨리 가서 그때 내가 9시에 떠나네. 11시에 넘을 걸 예산했는데 그러니까 될수록 빨리 가서 이제 군인들하고 약속한 시간이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다른 교대 군인이면 나를 안 봐주고 나는 도강이 돼서 잡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잡히면 또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또 보안소 불러가고 막 이제 뭐 북송돼 가는 것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불려다니고 계속 이렇게 시끄럽거든요. 조용히 왔다 가는 게 제일인데 그래서 이제 길에 딱 내렸었는데 가다 보면은 차들이 오잖아요. 차들 그게 저기 대한길이다 보니까 차들이 딱 올 때 막 저 먼 데서 차가 온다 불빛이 온다 그러면 저는요 불빛이 오잖아요. 어느 양쪽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 오니까 이쪽에서 오든 이쪽에서 오든 그 불빛이 나무에 가리우는 방향이었네. 딱 나무에 붙었었어요. 나무에 딱 붙어서 가지고 그 불빛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돌아서 나무를 타고 나를 보지 못해. 이렇게 계속 넘겼어요. 차 올 때마다 이쪽에서 오면 또 이쪽에 서서 또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리고 또 차 지나간 다음에 또 걸고 뛰고 걸고 뛰고 걸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게 이제 내가 가자던 목적지를 지금 도착을 했는데 그 이제 철다리 끊어진 그 내가 넘어갈 거기 도착을 했는데 시간이 엄청 지나간 거예요. 11시에 만나게 했는데 12시가 넘었어요. 내 생각에 12시 15분쯤 됐겠구나. 얘네들이 교대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 군인들을 못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날이 또 달이 또 환했다 아닙니까? 달이 엄청 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달이 뜨는 거예요. 내가 이제 뛰어올 때는 완전 먹물 같은 밤이었는데 아니 저기 그 두만강에 도달하니까 달이 뜨는 거예요. 적막한 두만강에 달이 비치는데 이게 강폭이 얼마나 큰지 진짜 물이 흘러가는 데는 한 200m 정도 됐고 그 나머지 중국하고 이게 거리 있는 데까지는 또 한 300m 정도 돼요. 그러면 거기 그 강변에 들어서서 자갈 모래 이걸 디디면서 그 절다리의 그 기둥을 하나씩 이렇게 세면서 그 절다리 기둥 밑으로 이렇게 따라서 이제 강으로 도착한 거예요. 도착하고 보니까 어떤가 하면 제가 넘어올 때도 그랬어요. 넘어올 때도 얼음이 풀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슭으로 저 북한 쪽의 기슭은 단단한데 이쪽에 그 중국 쪽의 기슭은 한 2m 녹았어요, 물이. 물이 와라라라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못 넘어간다고 그러던 건데, 간다고 해서, 뭐 기슭에 녹은 거는 기쁜데 하고 다. 그리고 이제
이제 돌아올 때 되니까 그게 한 2m 정도. 그때 장갑도 다 깼거든요. 추웠으니까, 겨울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야 할 길이잖아요. 그래서 물에 들어섰어요. 다리를 거두고. 그러니까 물이 허벅지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건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엔 얼음이잖아요. 얼음이 올라타야 내가 얼음 타고 건너가는데, 근데 이 물에서 이 얼음이 올라서자 보니까, 야, 이게 지금 녹아내리는 얼음이니까 손 디디면 탁 끊어지고, 탁 부서지고, 탁 부서지고 하면 이게 올라서지 못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허벅지까지 물이 온다 했잖아요. 얼음이 지금 이런 골반 여기까지 있는데, 이거 디디 안에 올라야 이게 몸을 올려야 다리를 올리고 걸고 갈 텐데, 자꾸 이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뭐, 이게 얼음이. 이거 어떡하지? 순간 당황했어요. 이 얼음, 이걸 올라서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딱 생각한 게, 내가 장갑 꼈다고 했잖아요. 이 장갑에는, 이게 얼음에는 장갑에 물이 묻으면 얼음에 올려놓으면 붙어요. 그거 딱 생각했어, 순간에. 맞다. 근데 물에 팍 적신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한 면만 이렇게 해서 올려놨더니, 그냥 얼음에 드드득 붙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온몸을 싹 저기 얼음에다 대고 이렇게 쫙 밀어 올렸더니 온몸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더 올라오니까 이게 장갑을 또 옮겨놓고 하나씩 옮겨놓고 좀 더 미니까 다리 엉덩이까지 올라왔고 조금 더 미니까 다리까지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라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얼음이 두꺼우니까 꺼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안 그랬으면 그날 물 올라 먹었으면 또 못 오지. 이게 다음 길이 예상이 안 되는 게 지금 다음 코스가 짝짝짝짝 다 물려져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이 드루에 친척이 방문 오는 걸로 해서 교도로 올 게고 나는 그걸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 여기는 전화 없기 때문에 집에다 그런 연락도 한 것도 없고 내가 다 혼자서 계획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날을 계획대로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나는 이랬어요. 그래, 얼음이 딱 올라서니까 고조 다리 왜 그래 하나든지. 저쪽에 우리 북한 쪽에서 북쪽에서 초소병들이 이 두만강을 지켜보고 있겠구나. 내가 오는 걸 이렇게 다 보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달빛인데 그냥 뭐 얼음 위에서는 그냥 이렇게 발을 미끄럼 하면서 건너갔죠. 쫙 건너가다 보니까 이제 기슭에까지 다 갔어요. 어느 순간에 날 이제 하고 이제 보초병이 부를 줄을 기다리면서 이제 갔는데 그 기슭에 다 가서 땅에 올라설 때까지 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올라섰어요. 그렇다고 내가 소리치겠어요? 야 너네 어디 있나? 올라서서 그다음 봤는데 조용한 거예요. 얘네들이 내가 올 시간에 안 오니까 서고 있다가 들어가 자는가 봐요. 왔다 이게 뭐야. 현재했다 하고 소리. 그리고 그냥 올라서서 길에 나섰거든요. 초소에서 다 몰라요. 길에 나서가지고 그게 우리 집하고 거기까지 기차로 한 역전 사이거든요. 한 시내길이거든요. 거기는 국경이 돼서 밤에도 순찰대들이 계속 다닐 때요. 그러니까 거기 아마 이제 시간이 1시 그때겠는데 그때면 북한은 완전 자정이 완전 깊은 밤이거든. 그때 길에 다닌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순찰대들이 그렇게 다니다가 뭐가 지나갔다. 더군다나 난 또 중국에서 이제 머리도 뭐 샴푸로 감았지 하니까 벌써 북한의 길에 딱 서서 사람이 슉 지나가면 그 사람 냄새가 풍기잖아요. 그 냄새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샴푸 냄새 향에 그냥 딱 들키고 말아요. 북한에는 그 향이 없으니까 그런 향기 나는 제품을 쓰지 못하니까 향내 난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 쓰는 게 없으니까. 이게 너무 그리고 딱 단속하거든요. 난 그게 너무 겁이 났죠. 속상해서 이것도 좀 안 되는데 하면서 산으로 갈까 어떻게 할까 에라 모르겠다 길을 나서서 또 그러는데 하나도 거침없이 집으로 일단 도착하게 됐습니다. 집으로 도착해가지고 다다음 날 약속대로 이제 나갔죠. 겨우도록. 그래서 친척이 우리가 아즈바에 나와서 주고 일단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트럭에다 차를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가서 차에다 다 실어가지고 차라는 게 승리호자 2톤 반짜리 자동차예요. 그걸 빌려가지고 가서 거기다 싣고 지금 다 싣고 왔어요. 집에다가 꽉
그 집에다가 이제 불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그게 이제 중고 옷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북한에 옷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북한에서 나오는 어떤 새 옷이다 이러면 질이 너무 안 좋고 중고 옷이래야 중고 옷은 자기 입기 위해서 좋은 것들 사서 입는단 말이에요. 중국에서도 그렇게 사서 입고 그 다음에 입기 싫어서 이제 내놓은 옷들이니까 질이 좋죠. 질량이. 그거를 받아서 소매를 했어요. 집에 앉아서. 중국에 친척이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래서 그 동네 그 고구리 다 모여야 되거든요. 제 필요한 거 사겠다고. 그래서 그걸 앉아서 다 하나씩 다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간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하고 명식이 군대 나가는 것도 다 해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드디어 이제 내가 애 손잡고 그 집을 나오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연이어 나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